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전에 비해서 껑충 뛰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일제히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은 야권 후보 간에 이리저리 서로 지지율 빼앗기 경쟁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 그동안에 흔히 이강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두 사람이 동률이 나왔습니다. 21.5%로 동률인데, 한 달 전, 그러니까 9월 달에 비하면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가 올라갔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에 비해서 10.5%에서 17.2%로 6.7%포인트가 올라갔다. 이거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준 어떤 결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우선 인천, 경기 같은 곳에서 17.2%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8.3%포인트가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다.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0.2%로 한 달 전에 비해서 7.7%포인트가 올랐다. TK에서는 17.7%로 한 달 전보다 7.1%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면, 자, 30대에서는 8.7%포인트가 올라서 15.4%. 그 다음에 50대에서는 7.8%포인트가 올라서 19.1%. 그래서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20%를 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것, 뭐 이런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지지율로만 보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군들도 이게, 왜냐면 응답자들한테 그 명단을 주고서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답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론 상위에 있는 사람, 이 세 사람 제외하고서도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 야권 후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한 달 전에 비해서 6.5에서 4.9로, 그 다음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7.2에서 4.7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4.0에서 3.6으로, 황교안 전 대표 3.6에서 3.3으로 이렇게 다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에서 3.0으로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뭐 조금에서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야권 후보들 그 지지율 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가져갔다, 어찌 보면 갉아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돼서 이 야권 후보군에서 조금씩 빠진, 한 달 전에 비해서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6.7%라고 얘기했었죠. 이 6.7%의 대부분, 이 중에 6% 정도는 결국은 야권 후보들에서 지지율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그럼 한 0.7%포인트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외연을 확장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야권표에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쏠림 현상이 생겼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흡수해야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결국 야권표를 가져가는 뭐 이런 형식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윤 총장이 나 확실하게 불출마하겠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결국 야권표를 윤 총장이 계속 이렇게 그물로 가져다가 모아놓는 이런 현상이 된다. 그러면 다른 야권 후보들은 윤 총장이 거취를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지지율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발광체 같은 그런 그 역할이기보다는 반사체 역할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당으로부터 탄압받는 인상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주게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압박에 저항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사체는 만약에 여당이 탄압을 중단한다 그러면 이 반사체는 반사하는 빛의 그 강도가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언론에 요즘엔 뭐 아주 정말 핫하게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인 그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우르르 쫓아갑니다. 지난번 바로 대전고검, 대전지검 방문 때 그랬고, 거기서 사실상 별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기자들의 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건 정치활동이다. 아니 그게 왜 정치활동입니까? 2월 달에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 광주고검과 광주지검 방문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충청권인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한 겁니다. 자, 고검 기준으로 따지면 앞으로 이제 뭐 수원고검 하나 남았고요. 물론 서울도 남았지만 뭐 서울이야 그 바로 대검 앞에니까 거기까지 굳이 갈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구고검이 남았습니다. 이제 두 군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고검이 서울 포함해서 뭐 6개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수원이나 대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이어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법무연수원에서 특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특강 가지고서도 이리저리 시비를 붙습니다. 이미 굉장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활동은 정치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서 윤 총장이 정말 본인이 자 나는 총장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 사기 쉬운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몇 차례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여기저기 출장을 다녀가면서 취재를 했는데 정치적 발언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요, 이 주목도가 확 떨어집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 7월 달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10% 정도 지지율을 확보한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채널A 사건 때 절정에 달했었죠. 그리고 그때 뭐 전국의 그 재경지검장 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 반박하고, 그래서 장군 멍군식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일 때,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 총장이 가만히 있고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왜냐면 총장이 직접 기자들하고 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건 뭐 기자간담회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활동을 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언론의 노출도가 작으니까 그것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 17.2%라는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외 활동을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노출을 만약에 지금보다 이제 적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쭉쭉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그게 바로 반사체로서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7월 24일이 돼야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는 이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국민의힘이든 대선 후보 경선이 스타트했을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때 만약에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눌려있던 야권 후보들이 이제 다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 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조정 국면에 거칠 시간이 꽤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내가 이건 뭔가를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뛰어들면 다시 또 지금과 같은 현상, 야권 표를 끌어모아서 본인의 그물 속에 가두는 이런 현상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야권 후보군들은 윤 총장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앞으로 내년 7월 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게 과거의 반기문 현상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야권 후보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김무성, 홍준표, 뭐 오세훈 여전히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못 펴고 결국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나중에 포기할 때까지 제대로 된 그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건 결국 어찌 보면 야권 지지자들의 그 어떤 표적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기문 현상과 같은 그런 일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금 보였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렇다고 임기 종료 전에 정치를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총장이 정말 그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확고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에 뭔가 그 본인의 거취에 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야권 그 유권자들한테,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오늘 이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야권은 또다시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거의 그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내년 후년, 만약에 내년 7월 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안 남은 기간입니다. 뭐 한 8개월, 7, 8개월 정도 남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그 기간 동안도 요새처럼 뭐 이 SNS나 이런 것들이 아주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되는데 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하여튼 한계점이 보인다. 왜냐하면 야권으로선 그렇다. 여권은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야권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은 그런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자, 지금 윤 총장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대외적인 활동을 아마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일 이제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특강을 하고요. 이어서 내일은 이제 뭐 그 신임 부장검사들 특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차장검사 승진자 신임 이 사람들을 위한 특강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대구고검이나 대구고검지검, 그 다음에 수원고검지검 뭐 이런 데 방문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략 뭐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계기가 한 4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지지율을 어찌 보면 이 반사체의 지지율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또 떨어졌다가 좀 회복했다가 여권의 공격을 받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뭐 그만큼 그 윤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야권 그 지지자들의 주목 반경 내에서 이렇게 완전히 멀어지는 일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그 대외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는 것, 이러면 뭐 금년 내년 초까지는 뭐 그냥 지나가겠고요. 그러면 내년 이제 초 뭐 한 2, 3월 뭐 이렇게 간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뭐 또 그 관심의 초점이 그쪽으로 갈 것이고, 끝나면 곧바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면 그 여진과 함께 윤 총장의 이제 퇴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걸 이 동력을,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누군가가 아마 정치적인 기획자가 달라붙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도 관리가 중요하고, 그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7월 달부터 지금 11월 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이 시소 형태의 지지율, 이것과 매우 많은 연관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윤 총장 같은 경우 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마 여권의 압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사체적인 역할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의 그 변화만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번 한 일주일 전 정도에는 RN서치 조사에서 그때 15%를 처음으로 넘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을 붙으면 또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다른 야권 대선 후보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